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오늘 간담회를 갖고 홍보 캠페인 및 정책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 지원됩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련 기관을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 등 3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전주지청은 정책을 알기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개별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내용을 모르거나 회계 전담자가 없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장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한 관계로 대다수 사업장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를 수 있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회계사무 전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신청부터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신청을 무료로 대행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총 46개를 지정했고요. 사업장에서는 이 무료 대행 기관을 활용하시면 이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업체 경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제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 2조 8,367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8만 8천 개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8개 중점과제, 7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습니다. 8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일자리의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인프라 분야 22개 과제에 920억 원, 일자리 창출 32개 과제에 2조 5,821억 원 등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관광 도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플랜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올해 전라천년문화의 중심인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며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시청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은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우뚝 서고 시민들의 삶도 세계적인 도시답게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해 전주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해 찬란한 전주, 활기찬 전주, 조화로운 전주, 따뜻한 전주로 나아가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의 찬란한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어서 시민들의 삶을 살찌우도록 문화에서 시작해 경제로 끝맺겠습니다. 김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강화, 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 가장 인간적인 복지 정책 확대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주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관광 도시화, 역사문화 도시 4대 사업, 첨단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21개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린 전예은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등을 포함한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마이스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8년 마이스 산업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경호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마이스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 전시회 지원 계획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기계와 항로화, 3D 프린팅 등 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또 지역기업 판로 개척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중점 육성 전시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력 산업인 탄소 섬유 복합재와 3D 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도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컴퓨터카로 이름 붙여진 이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연구 끝에 3D 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3D 프린터가 그중 하나로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연구팀은 독자 개발 기술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컴퓨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있는 차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여기는 안에 프린팅하는 공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아예 도장도 안 하고 전체가 그냥 3D 프린팅 한 곳으로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출력을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정밀기기와 우주, 항공, 자동차 분야의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내 공기질이 개장 초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대합실 미세먼지는 15에서 29.2 마이크로그램으로 실내 공기질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개장 초기인 지난해 1월 40.2 마이크로그램보다 개선됐습니다. 또 사람 호흡으로 배출해 환기척도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497에서 553 ppm으로 1월과 비슷했지만 기준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공기질 관리 대상은 아니나 건물 안에 있어 악화 우려가 있는 승차장은 미세먼지 25.3에서 35.4 마이크로그램, 이산화탄소 445에서 498 ppm으로 1월보다 다소 나아졌습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래저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에도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밥이나 라면 등도 크게 올라 손쉽게 접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외식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2.4% 상승됐으며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 물가는 2013년 1.5%, 2014년 1.4% 상승한 후 2015년 2.3%, 2016년 2.5%를 기록해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밥, 라면, 짬뽕 외에도 소주 5.2%, 볶음밥 3.6%, 짜장면 3.2%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1일 2교대를 시범 도입했는데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1일 2교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사고 위험은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주 시내버스 노사정은 최근 운수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사고 예방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 2교대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전주시
그다음에 전인력액 사업주,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 세 곳이 1월 달에 교대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월 한 달 동안에 서로 논의를 하고 2월, 3월에는 이제 그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좀 안정화되는 시기는 4월 달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 행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전인력액이 1일 2교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1일 2교대 근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해서 전주시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또 다른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을 통해 공보육 강화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올해 국공어린이집 확충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26개 사업에 총 4,845억 원을 투입키로 했는데요. 시가 올해 중점을 두는 것은 부모들이 믿고 찾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 1, 2 대하행정복지센터는 올 한 해 동안 현장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는 감동 사례관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군포 1동, 군포 2동, 대하동의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과장이 감동 사례관리사로 직접 나서서 취약계층 지역사례 발굴을 위해 매월 5가구 이상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방문 대상은 소외계층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 해소에 나섭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에서 17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이나 개별 입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시는 현재까지 총 1,152명의 아동에게 충치 예방진료와 입솔질 교육을 실시했고요. 검진 결과 치아 오식증이 있는 아동 등 522명을 치과주치의 지정기관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